이것은 운명의 장난 19 8위 공개합니다. 자, 두 기자님 혹시 어린 시절 6살쯤에 동네에서 같이 놀던 친구들과 지금도 연락하시나요? 6살? 아, 쉽지 않다. 기억도 안 나. 나 6살이면 1980년이야. 많은 제작진이 깜짝 놀라고 있어요. 아니, 내가 말하고도 깜짝 놀랐다. 탄식이 나오네요. 정 기자님 어떠세요? 정 기자님도 저는 크게 막 이사를 많이 다니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목동인데 근데 그때 친구들은 모르겠네. 진짜 이름은 기억나는데 뭐 하고 사는지 몰라요. 대부분 연락이 끊기고 기억 속에 잊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럼.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은 어린 시절의 특별한 추억을 가진 주인공의 사연입니다. 자, 2011년 영국 한 대학교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한 하이디 파커와 에드 사빗. 두 사람은 4년간의 열애 끝에 2015년 결혼을 약속했고요. 사빗은 설레는 마음으로 여자친구인 파커의 부모님 댁을 찾아가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던 중 파커의 어머니는요. 너 어렸을 때 터키 놀러 갔던 거 기억나지? 그때 같이 놀던 남자 이름도 에드 사빗이었는데 참 신기하다 얘. 자, 20년 전 파커가 6살이었을 때 가족 여행으로 갔던 터키 한 해변에서 우연히 동갑내기 남자아이를 만나 같이 재미있게 놀았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도 남자친구의 이름과 똑같은 에드 사빗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워낙 오래전 일이다 보니 파커는 그 아이를 기억하지 못했고요. 사빗 역시 그 아이가 자신과 동명이인이겠거니 생각했는데요. 근데 그러기엔 이름이 너무 특이해. 근데 이제 본인도 기억을 못했던 거예요. 내가 가서 놀았는데도 기억이 안 나고. 그걸 기억하는 어머니도 대단하시다. 그때 잠깐 놀았을 거 아니야? 이 휴가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같이 놀던 근데 그때 그 잘 모르는 집 애인데. 둘이 너무 재밌게 놀았었나 봐. 그러니까. 마침 파커가 20년 전 그 남자와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확인한 파커의 남자친구 사빗의 반응은 아니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맞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파커가 20년 전에 휴가지에서 만나 함께 놀았던 그 친구가 지금의 남자친구 에드 사빗이 맞았습니다. 그 둘이 결혼한 거야?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파커는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지만 저와 사빗의 만남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두 사람은 6살 때 수영복을 입고 함께 사진을 찍었던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 이 사진을 청첩장에 실어 2016년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와 대박. 자, 진짜 웃긴다. 둘이 죽이 진짜 잘 먹었네. 저렇게까지 사진도 많이 찍고 되게 좋았나 보다 그냥 말없이. 이거는 진짜 드라마 같은 그런 얘기다. 청첩장 뭐 최고의 청첩장이다 저거. 진짜 완전 운명적인 만남이잖아요. 2017년 대만 2년간 열애를 이어오던 린 샤오펜과 리안 지챙은 정식으로 결혼을 약속. 그리고 샤오펜은 곧 남편이 될 지챙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9년 전에 내가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날 구해줬거든. 그 사람한테 꼭 당신을 인사시키고 싶어. 생명의 은인이 있으니까 뭐 덕분에 내가 잘 살아서 이렇게 결혼까지 합니다. 그렇죠. 인사를 하고 싶었나 보네. 평생에 본인은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나를 여기 있게 해준 사람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렇죠. 감사 인사를 올리는 거죠. 네. 근데 뭔 죽을 고비를 다 겪으셨어요. 네, 9년 전인 2008년 샤오펜은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당시 출혈이 심각한 데다가 샤오펜은 지혈이 잘 되지 않는 혈소판 감소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매우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혈액과 혈소판이 동시에 필요한 그녀에게 딱 맞는 혈액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정말 위험했네요. 근데 어쨌든 그 순간 기적적으로 도움을 준 분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샤오펜의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그때 정말 기적처럼 익명의 헌혈자가 나타나 응급 상황이었던 샤오펜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익명의 헌혈자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혈액을 공급. 덕분에 샤오펜은 치료를 받는 동안 그 헌혈자의 혈액을 수혈받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익명이었다니 또. 정말 감사한 분이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천사네 천사. 익명으로. 이게 혈액이 21세기 과학으로도 만들 수가 없어요. 헌혈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누군가가 도움을 준 거는 진짜로 생명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죠. 놀랄 만한 소식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도 비슷한 시기에 자기가 입원했던 그 병원에서 헌혈을 여러 번 했는데. 아이 설마 진짜?
에이, 설마 오늘 다 실화입니까? 이게 드라마에서 이런 내용이죠? 아,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자기적이라 소리 듣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샤오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당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자, 병원에서 알려준 당시 혈액 기증자의 정체는 대만 신주시 출신의 리안 지챙이라는 남성분이시네요. 9년 전의 생명의 은인은 바로 지금의 남자친구인 리안 지챙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대박인 게 그러니까 와. 이걸 알고 사귄 게 아니라 결혼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찾다 보니까 얘기하다가 당신이었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얘기 안 꺼냈으면 또 둘 다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야. 있는 거지. 같은 피가 흐르는 두 사람이네. 부부싸움은 쉽지 않겠네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그래 널 살린 사람한테 할 소리야! 이럴 만한 어. 말을 하실 인품이 아니십니다. 저분은 혹시 나고 9년 전 자신을 살릴 생명의 은인이 남자친구 지챙이였다는 걸 알게 된 샤오펜은요. 전 남자친구에게 2번이나 구원받았어요. 한 번은 아팠을 때고 또 한 번은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해준 지금이죠. 잠시 스쳐간 줄 알았던 인연. 어쩌면 평생을 함께할 운명의 상대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운명의 장난 19, 5일 공개합니다. 노숙자가 알고 보니 잃어버린 모모. 2021년 5월 베트남. 무료했던 쿠옹은 평소처럼 SNS에 올라온 동영상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와, 이 사람 춤 완전 잘 춘다. 아, 뭐야? 이 사람 왜 이렇게 웃겨? 잠시만.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우연히 한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란 쿠옹. 어떤 영상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Ăn cơm chưa? 한국인 아니에요? Ăn cơm chưa? Ăn cơm chưa? 그냥 노숙자 같은데. Ăn cơm nhá. 이거 왜 놀란 Ăn 거지? cơm nhá. 아는 사람인가요? 아는 사람이니까 놀란 거 아닐까요? 자, 먼저 이 영상의 정체부터 말씀드리자면 베트남 동북부 지역 투엔광에 거주하는 주민 응웬 안투에트가 10년 전부터 동네를 떠도는 노숙인을 촬영한 것으로요. 노숙인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며 혹시나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SNS에 업로드를 했었던 겁니다. 아, 그 마음으로. 좋은 분이네요. 좋은 분이네요. 혹시나 이걸 보고 이제 연락이 올까 봐. 사실 노숙자 무심하게 지나칠 법도 한데 그렇죠. 다 저렇게 촬영을 해서 올려주니까 근데 영상 속의 노숙인이 뭐 쿠옹이 아는 사람이었던 건가요? 왜 이렇게 놀란 거죠? 자, 단순히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SNS 영상 속 허름한 행색의 노숙인이 11년 전 실종된 남편 딘 반투와 너무나 똑 닮아 있었던 겁니다. 남편? 네? 아니 그럼 남편이 왜 집에 안 오고 노숙을 하죠? 비진. 네. 빚쟁이한테 쫓기나? 뭐 그럴 수 있지. 아니 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랑 보장이 없잖아. 네, 들어보십시오. 사실 쿠옹의 남편 딘 반프는 11년 전 정신질환 증세로 입원을 했지만 갑자기 행방불명. 그렇게 쿠옹은 11년째 남편의 생사도 알지 못하다가요. 정말 우연히도 SNS에서 실종된 남편과 똑 닮은 노숙인을 발견한 겁니다. 쿠옹은 혹시 남편이 아닐까 SNS 게시자에게 메시지를 전송. 저희 남편 가슴에 문신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 노숙인 가슴에도 문신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편의 예전 사진을 보내 확인한 결과 노숙인의 가슴에서 남편과 똑같은 문신을 확인. 남편이네. 그 노숙인이 11년 전에 실종됐던 자신의 남편 딘 반투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 이게 웬일이야. 쇼폼 그냥 이렇게 올려 보다가 걸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냥 뭐 아무거나 보다가 랜덤으로. 어떻게 그게 또 그렇게 보이냐? 와. 그러니까 이 남편은 정신질환이 있으니까 당연히 집도 못 찾고 자기가 누구라고 어디 가서 말도 잘 못하고 있었을 테고 그냥 저렇게 살았던 거네요. 네. 11년이나. SNS 영상 하나 덕분에 무려 11년 만에 남편과 재회한 쿠옹은 곧장 달려가 남편을 집으로 데려왔고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운명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며 감동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저 동네 주민 마음씨 좋은 것 때문에 덕분에 그렇지. 덕분에. 남편을 찾았네요. 그렇죠. 뭐 아무리 이게 운이 좋다고 해도 그러니까. 저분이 안 올렸으면 없을 일이었죠. 그러니까. 네. 이것은 운명의 장난 19 4위 공개합니다. 2002년 미국 콜로라도주 아라파호 카운티에선 교도소의 이름을 한 사람의 이름을 딴 패트릭 제이 설리번 주니어 교도소로 변경.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존 F 케네디 공항, 뭐 카네기 홀 등 이름을 딴 건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굉장히 본인에게도 명예로운 일이고. 그렇죠. 예. 근데 어떤 분위기길래 자기 이름을 딴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공은 1984년부터 2002년까지 약 18년간 아라파호 카운티의 보안관으로 근무한 패트릭 설리번. 그는 1989년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인질로 잡힌 10대 소년을 목숨 걸고 구출했고요. 평생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마약 퇴치에 앞장선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라파호의 영웅인 설리번이 은퇴하자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설리번의 이름을 따 교도소의 이름을 변경하기까지 한 겁니다. 아, 저는 명예로운 일이네. 대대손손 뭐 가문의 영광이고 그럼요. 명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1년 언론은 그를 향해 부끄러운 전 아라파호 카운티 보안관이라며 비난했고요. 에? 사람들 역시 설리번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분노했습니다. 아니 지역의 영웅이라고 했지 않았나요? 갑자기 왜 이렇게 타냐마다 비난을 해요? 아니 근데 진짜 사람 마음이 웃긴 게 아까 사진 봤을 때 와, 진짜 인상 좋고 대단한 분이구나 했는데 뭐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습니다. 뭐야? 2011년 패트릭 제이 설리번 주니어 교도소에 한 범죄자가 수감됐는데요. 그런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 건지 수감된 범죄자가 바로 교도소 건물 이름의 주인공이자 아라파호 카운티의 전설 설리번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이름 걸린 건물로 다시 들어갔다고? 교도소잖아. 네, 수감된 거죠. 왜? 한때 범죄 소탕에 앞장섰던 그는 매춘을 목적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추악한 범죄자로 전락. 갑자기 왜? 왜? 자신의 이름을 딴 교도소에 수감되는 씁쓸한 운명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 그의 이름을 딴 교도소는 2012년에 원래 이름으로 다시 변경. 그리고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 보안관들은요. 영웅에서 범죄자로 전락하다니 너무나 참담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야, 근데 자기 이름 붙은 교도소에 들어간 거 10년 어땠을까? 아, 그게 제일 황당한 거죠. 진짜 황당하다 이거. 그리고 같이 일했던 동료들은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어요. 자기 대선배고 존경하던 선배였을 거 아니에요. 평생 존경하는 선배라고 또 후배들한테 얘기도 해줬을 거라고. 한때 최고의 명예를 누렸지만 스스로 씁쓸한 운명을 자초한 한 사람의 불명예스러운 말로였습니다. 운명의 장난이다 이거 진짜. 이것은 운명의 장난 19, 3위를 공개합니다. 엄마들의 모모로 살아난 아이들. 2012년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 20대 여성 인춘리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샜는데요. 이제 겨우 8개월 된 아들 환환이 선천성 담도 폐쇄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아이는 2살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선 하루빨리 간 이식 수술을 해야 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인춘린 부부는 검사 결과 간 이식 수술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부모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진짜로. 세상에 저 말이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아요? 2살 넘기기 힘들다 이런 아니 말을. 오가다가 생채기 하나만 넣어도 진짜 마음 찢어지고. 그러니까. 모기만 물려도 싫은데. 그러니까. 인춘리는 아들에게 맞는 간 공여자가 나타나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 탄탄이랑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혹시 그 아이에게 간 이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의사는 생후 10개월 된 저절한 아이도 투안투안처럼 선천성 담도 폐쇄증을 앓고 있다면서요. 저저의 부모는 간 이식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투안투안의 엄마인 인춘리는 저저에게 간 이식이 가능하다며 수술을 부탁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다. 내 자식은 안 되는데 또 다혜는 아이한테는 간을 공유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아는데 간 이식을 하면 당연히 체력이나 내 상태가 떨어지잖아요. 당분간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아이를 돌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쉽지 않은 결정이죠. 예. 그 아이 엄마의 마음도 알 테니까 알지. 이걸 와. 자, 그런데 운명은 그리 가혹하지 않았습니다. 인춘린의 아들 투안투안도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다. 진짜?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인춘린의 아들 투안투안에게 간을 이식해줄 공여자의 정체였습니다. 설마 크로스? 이 감동적인 사연에 크로스라니. 간 크로스야? 아니 근데 크로스라고 하니까 이해는 된다. 뭔 상황인지. 뭐 알겠죠? 설마
정말 운명처럼 엄마들이 서로 간을 교환해서 아기들에게 이식 수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네. 그냥 엄마가 둘이고 아들이 둘인 거네. 그러네. 그렇지. 그런. 한 가족인 거죠, 사실. 네, 진짜. 기적적으로 이어진 두 가족. 엄마들은 당장 상대방의 아이에게 간이식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고요. 17시간의 긴 수술 끝에 정말 다행히도 네 사람은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이야, 아, 너무 아름답다, 아름답죠? 아름답다. 축하합니다. 진짜. 서로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뭐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서로. 서로 은인이에요, 서로 은인. 아이고 정말 평생 뭐 축하합니다. 이런 인연을 일이 맺으셨네. 2018년 중국 구어 씨는 어렵게 얻은 외동딸의 결혼 준비를 위해 예비 사돈과 만났는데요. 자, 그런데 얼마 후 구어 씨는 갑자기 딸의 결혼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어머 왜요? 예비 선언을 만나자마자? 원수 집안이었네. 그러니까. 뭐가 원수가 있네. 자, 먼저 예비 사돈과 만난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예비 사부인을 본 구어 씨는 그녀가 한눈에 과거 결혼을 약속했던 첫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와 씨. 와. 이게 아름다운 기사입니다. 뭘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들의 드라마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예비 사위 왕유지를 본 구어 씨는 아니, 아무리 봐도 나 젊었을 때 모습이랑 똑같은데? 설마. 야 이거 진짜. 이런 거에 강해. 옛날에 일본 드라마도 하더니. 사쿠라 신주 계열이죠. 사쿠라기 춘주인데, 이거. 자, 만약에 첫사랑과 헤어졌을 당시 아이가 생겼다면 딱 예비 사위의 나이였고요. 아유. 왠지 모르게 자신과 닮은 모습. 구어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족들 몰래 예비 사위와 자신의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아,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 아니 이 경우에 만약에 그게 맞다면 자기 딸하고 반은 형제인 건데 그래, 안 결혼하게 되지. 하기 좀 그렇긴 해요. 아니, 자, 근데 안 결과를 되지. 아직 안 들으셨잖아요. 아이, 뭐 결과가 뭐겠어, 그럼. 그 결과 그의 직감대로 예비사위 왕유진은 친아들이 맞았습니다. 아이고야. 자, 그래서 구어 씨는 모든 사실을 딸과 아내에게 털어놓았고요. 딸은 믿을 수 없는 자신의 운명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저 딸은 또 어떻게 사냐. 그런데 운명이 만든 드라마는 극적으로 또 한 번 반전을 맞이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말 안 한 게 있어. 사실 우리 딸 우리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야. 그건 또 뭔 소리야? 어? 사실 구어 씨 부부는 간절히 아이를 원했지만 수차례 유산하는 아픔을 겪었고요. 당시 간절히 아이를 원했던 아내는 결국 사업차 타지에 나가 있는 남편 구어 씨에게 유산 사실을 숨긴 채 몰래 아이를 입양해 친딸처럼 키웠던 겁니다. 그 딸은 유전적으로 남이었던 남이었던 거예요. 하마터면 운명의 장난으로 결혼하지 못할 뻔한 자녀를 역시 운명의 여신의 축복 속에 결혼의 성공. 모든 게 엉킨 실타래가 풀어졌습니다. 둘은 진짜 운명적인 만남이긴 하네. 그럼 여기서 제일 황당한 사람은 그 아들의 아빠예요. 그러네. 근데 우리는 안 좋은 쪽을 보지 맙시다. 우리 행복한 커플의 결혼을 축하해 이렇게 줍시다. 이해한 거야.